세월호 7시간 동안 관저에서 침몰을 보았다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 이 허구성을 네. SNS에서 지적하신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침몰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진무는 고사하고 의식이 있었는지조차 지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오후 시간은 뭐 그런 대로 설명이 되는데 예. 오전 시간은 전혀 지금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은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정보가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들은 바를 종합하면 예. 그 단정해서 뭐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죠. 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프로포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오전에. 예, 오전에. 지금 아마 차병원 예. 차움에서 이 최순실 씨가 예. 계속 뭐 약을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기록하고 예. 최근에 또 국군 지구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네. 청와대에 공급했었다. 네.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많은 양을 가져오기가 뭐하니까 뭐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조건 마구 가져오긴 뭐하니까 일반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가져올 수는 없고 그렇죠. 하니까 군 병원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주사 아줌마 뭐 그것도 결국 예를 들어서 이 의무실장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치의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뭘 놔달라고 그러면 예. 아유 이거 이렇게 자주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거 중독됩니다.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래 추가로 더 맞은 거 아닌가. 예. 뭐 신문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이 정신성 의약품을 즐겨 맞는 사람 네. 그런 거에 좀 중독이 된 사람들 보면 그 마약 중독자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놔달라 그러면 예. 이제 한 번 놔줬는데 며칠 후에 또 오면은 예. 아유 우리 또 놔줄 수가 없다 그러면 예. 몰래 다른 병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심리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예. 그러면 뭐 김홍걸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박근혜 씨가 그 마약 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뭔가 그런 약품이 있어야 이 잠을 잘 수 있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특검이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그 약물 중독 혐의를 한번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나중에는 뭐 현재도 기록을 찾고 있겠지만 예.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참 하나 더 예. 4월 16일에 예. 정윤회 씨가 그 시간에 그 3년 전이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예.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자기는 어떤 역술인과 같이 있었다. 예.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다. 예. 했는데 제가 그 역술인이라는 사람의 지인한테서 들은 얘기는 예. 정윤회 씨가 부탁해서 예. 할 수 없이 같이 있었다고 해줬다.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허. 아니 그러면은 정윤회 씨가 그때 뭐 딴 사람 만났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아닌 네, 거고. 분명히. 아니 어쨌든 그 사람이라고 정윤회 씨가 떠벌리고 다녔으니 네. 그 사람과의 만남 사실은 거짓말인 거고. 네. 만났는지 밝힐 수 없는 누군가와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박근혜 씨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롯데호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일에. 36층인가 거기 아침에 박근혜가 있었다. 네. 이런 설도 돌고 있고 실제 미국에 있는 한 주간지는 또 그렇게 보도를 했고 말이죠. 근데 뭐 이 예전 같으면 예. 그거 뭐 황당한 얘기다. 예. 그걸 어떻게 그대로 믿겠느냐 예. 이러겠는데
그동안에 뭐 2년, 3년 전부터 들었던 황당한 루머가 사실로 드러나고 어떤 거는 루머로 들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그렇게 이 괜한 루머로 치부할 수가 없게 됐죠. 예. 하나하나, 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박근혜 씨 쪽 주장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재임 중에 예. 관저에서 직무를 봤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뭘 하셨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예. 출근을 안 하고 네.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분들은 뭐 필요하면 예. 쉴 시간이신데도 관저로 사람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예. 뭐 업무에 관해서 예. 물어보시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랬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예. 많이 봤지만 아버지께서 뭐 몇 시간을 이 본관에 출근을 안 하시고 평일에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낮에 예. 쉬시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오히려 예. 그분이 퇴임한 직후부터 예, 예. 이제 신장이 안 좋으셔서 신장 투석을 받으셨는데 예, 예. 사실은 그보다 1년 전에 예. 투석을 하셨어야 됐는데 예. 이 신장 투석은 한번 하게 되면 일주일에 2-3번을 한 반나절 정도는 쉬어야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저히 대통령으로서의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해서 예. 신장 투석을 미루셨거든요. 퇴임 이후로. 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그렇게 무리해서 하셨는데 이 박근혜 씨 경우는 몸이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이 예. 뭐 수시로 출근을 안 하고 관저에서 뭘 하는지 예. 그러니까 도대체가 일하러 대통령이 된 건지 그냥 좋은 옷 입고 여기저기서 의전 받으면서 나라 돈으로 주사 맞기 위해서 대통령 된 건지 예. 예.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하시고 예. 내시경 검사조차도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면은 단 몇 분 혹은 뭐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아예 의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그거를 퇴임 이후로 미뤘다는 일화를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국가 원수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김장수 안보실장이 예.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예. 이 2군데로 보고서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지만 네. 사실이라고 쳐도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경호실에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비상사태인데 경호실에 물어봐도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어딘지를 몰라서. 예. 그러면 경호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네. 그거야말로 중대한 국가 비상사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치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했습니다. 이 며칠 동안에 아주 많은 포토제닉을 남겼는데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뭐, 자신은, 뭐, 위인전에도 실렸다고. 그래서 뭐, 자기를 비판하면은, 뭐,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도 펴고 말이죠. 예. 정치 지도자로서 반기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가할 것이 없죠. 평가. 정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뭐, 외교 또 광의의 정치라고 본다면. 예. 근데 뭐, 그분이야, 전형적인 한국 외교관. 그러니까, 그냥, 처세술에만 능하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한국 외교관의 표본인데, 예.
이 뭐 위인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외국 원조 받지 않으면 뭐 굶어 죽고 이러던 시대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뭐 외국 나가서 출세하고 외국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대단한 걸로 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지금 반기문 총장이 되기 전에 예. 전임자 5명의 예. 국적을 국적을 아십니까? 코피 아난 사무총장.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예.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네. 이 다른 그 전임자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예.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반기문 총장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어떻게 국위선양이 됩니까? 예. 그리고 반기문 총장 전임자들의 국적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 가나, 이집트, 예. 페루, 예. 오스트리아, 예. 미얀마 이렇습니다. 근데 제3세계인 그렇죠. 경우가 많네요. 예. 오스트리아 빼고는 다 제3세계인데 예. 그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해서 예. 우리가 그 나라가 저 나라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하고 대단한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관심 없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됐다고 그래서 한국이 예. 더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기 나름이죠. 코피 아난 사무총장처럼 뭐 네, 그렇죠. 강대국한테도 큰 소리 치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반기문 총장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밀어주고 띄워주고 또 이렇게 신경 써줬던 서구 강대국한테도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반기문 총장이 뭐 정말 투명인간 소리도 듣고 무능하다, 한 일이 없다 이렇게 혹평을 해외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논리대로라면 그럼 반기문 총장이 잘하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식으로 혹평을 받으면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도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상 최악의 총장이라는 혹평을 지금 영미권에서 받고 있고요. 예. 그런 양반이 이제 지금 한마디로 스펙으로, 경력으로, 이런 걸로 지금 대통령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밀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 지금 그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러는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별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코피 아난 총장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랬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도 뭐 임기를 단축해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그거죠. 이 유엔 사무총장 경력 밑에 대통령 경력 한번 더 적을 수 있으면 된다. 예. 어차피 유엔 사무총장 때도 별로 역할 안 했는데 예. 뭐 대통령 돼서도 예. 크게 뭐 권력을 휘두르고 큰 업적을 쌓으려는 이런 건 없고 예. 그냥 이력서에 예. 전직 대통령이라고 써놓을 수 있는 예. 그거면 만족한다는 그 뜻이죠. 우리가 반기문 씨의 그 경력 관리를 위해서 촛불을 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반기문 총장 말고도 예. 보면 정치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력서에 그거 하나만 넣을 수 있다면.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내각제에서 총리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몇 분 있죠. 예. 또 있습니까? 누굽니까? 글쎄요, 그런 생각을 추호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예. 예.
만덕산에 올라가셔서 또 뭔가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김종인 손학규 제3지대 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제3지대를 예, 망상지대다. 망상지대. 흑심지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예.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망상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곳. 또 겉으로는 순수한 뜻으로 모인다고 하지만 속에는 흑심이 가득 찬 분들이 모이는 곳이 제3지대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혀 명분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게 같아서 모이는 게 아니고 같은 목표로 모인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 속으로는 속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이 국민 엄마가 되고 정유라가 국민 여동생이 될 가능성만큼이나 희박하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예, 이거는 생각해 놨다가 여기서 쓰려고 아껴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박근혜 씨가 역사의 길이 남을 국민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만큼 그 정도 가능성이죠. 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같은 당이시잖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인데 왜 이렇게 해당 행위를 같은 당인가요? 당적은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런가요? 아니 버젓이 반기문하고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하고 말이죠. 뭐 자기 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말이죠. 이거 뭐 아무도 어떻게 그분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모양이죠. 그 전에 제가 다른 데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손학규, 김종인 두 분은 그분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 언론의 탓도 좀 있지 않나. 얼마 전에 정두원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던데 그분들이 자기를 따르는 새도 없고 정치적 영향력도 그리 크지 않은데 자꾸 언론에서 그분들이 한 말씀 하면은 뭐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파장이 있는 것처럼 써주니까 본인들도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뭘 하겠다고 나서시니까 이거는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다. 냉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소설을 쓰니까 그분들이 그걸 진짜인 줄 믿고 자꾸 뭔가를 꾸미시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반응이 없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자꾸 그러셔 봐야 결과는 이 본인만 추한 모습이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되는 건 없다. 그거죠. 그 손혜원 의원이 예측하기로 김종인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을 해서 본인이 반드시 총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각제 개헌 지지 여론이 20%도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파가 그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까? 지금 이 본인이 가진 세가 없는데 또 그렇다고 국민한테 신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특별히 인기가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양반도 자기 어떤 경력, 내가 경제수석도 하고 경제민주화도 외치고 나의 이력이 이렇게 화려한데 나를 총리로 안 추대할 거야? 이 마인드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 현실을 조금 뭐랄까 착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우리 김종인 전 대표님은 저희 그 김용민 브리핑에 참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분이 대표 퇴임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내가 다른 당에라도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의 당 사람 도와준다는 말씀도 맞지 않지만 제가 이제 그분 말씀도 이 박근혜 씨 그 발언처럼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예. 무슨 뜻인지를. 번역기가 근데, 필요하군요. 예. 그 뜻은 뭐냐 하면 경제 민주화란 것은 내 브랜드, 내 사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데려다가 모셔다가 높이 모시는 정치인이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아유, 정말 참, 이분만한 전대미문의 꼰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제가 잘 아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예. 그분의 그런 성향은 젊었을 때부터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원래 그런 게 연세 드시면서 강해지는, 고집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언뜻 들어보니까 최현국 이사장님이라고 예. 그분이 70 넘으면 지갑만 열고 입은 다물어야 된다 하셨다는데, 예. 그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역술인이라는 사람의 지인한테서 들은 얘기는, 예. 정윤회 씨가 부탁해서 예. 할 수 없이 같이 있었다고 해줬다.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허. 아니, 그러면은 정윤혜 씨가 그때 딴 사람 만났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아닌 네, 거고. 분명히. 어쨌든 그 사람이라고 정윤혜 씨가 떠벌리고 다녔으니 네. 그 사람과의 만남 사실은 거짓말인 거고. 네. 만났는지 밝힐 수 없는 누군가와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박근혜 씨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롯데호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일에. 36층인가 거기 아침에 박근혜가 있었다. 네. 이런 설도 돌고 있고 실제 미국에 있는 한 주간지는 또 그렇게 보도를 했고 말이죠. 근데 예전 같으면. 예. 그거 황당한 얘기다. 예. 그걸 어떻게 그대로 믿겠느냐. 예. 이러겠는데, 그동안에 2년, 3년 그러면. 예. 몰래 다른 병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심리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예. 그러면 김홍걸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박근혜 씨가 마약 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뭔가 그런 약품이 있어야 이 잠을 잘 수 있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특검이 아무래도 대통령의 약물 중독 혐의를 한번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나중에는 현재도 기록을 찾고 있겠지만 예.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참 하나 더. 예. 4월 16일에 예. 정윤회 씨가 그 시간에 3년 전이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예.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자기는 어떤 역술인과 같이 있었다. 예.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다. 예. 했는데 4월 후 7시간 동안 관저에서 침묵을 보았다.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 이 허구성을 네. SNS에서 지적하신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침묵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예. 직무는 고사하고 의식이 있었는지조차 지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오후 시간은 그런 대로 설명이 되는데 예. 오전 시간은 전혀 지금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정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들은 바를 종합하면 예. 단정해서 뭐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죠. 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프로포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오전에. 예. 지금 아마 차병원 예. 차움에서
이 최순실 씨가 예. 계속 뭐 약을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거 기록하고 예. 최근에 또 국군 지구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네. 청와대에 공급했었다. 네.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많은 양을 가져오기가 뭐하니까 뭐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조건 마구 가져오긴 뭐하니까 일반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가져올 수는 없고 그렇죠. 하니까 군 병원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주사 아줌마 뭐 그것도 결국 예를 들어서 이 의무실장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치의라든가 예, 예. 그런 예. 사람들한테 자꾸 뭘 놔달라고 그러면 예. 아유 이거 이렇게 자주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거 중독됩니다.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래 추가로 더 맞은 거 아닌가. 예. 그 뭐 신문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이 정신성 의약품을 즐겨 맞는 사람 네. 그런 거에 좀 중독이 된 사람들 보면 그 마약 중독자 예.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놔달라 그러면 예. 이제 한 번 놔줬는데 며칠 후에 또 오면은 예. 아유 우리 또 놔줄 수가 없다. 1년 전부터 들었던 황당한 루머가 사실로 드러나고 어떤 거는 루머로 들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그렇게 이 괜한 루머로 치부할 수가 없게 됐죠. 예. 하나하나, 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박근혜 씨 쪽 주장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재임 중에 예. 관저에서 직무를 봤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뭘 하셨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예. 출근을 안 하고 네.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분들은 뭐 필요하면 예. 쉴 시간이신데도 관저로 사람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예. 뭐 업무에 관해서 예. 물어보시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랬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예. 많이 봤지만